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잠시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어려움 속에서 또는 때로는 좌절이나 고통 속에서 때로는 또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는 모습으로 꾸려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강좌가 이제 개설이 된 것이죠. 오늘은 과연 기대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대한다 라는 얘기를 조금씩은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한다, 이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렇지만은 제대로 못하는 일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자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언뜻 보면 이 세상이 온통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하나 잘 되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기주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은 대부분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본능입니다. 본능. 자기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동물적. 생물도 식물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자기가 존재해야 되고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잘 뒷바라지해주고 자녀를 잘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항상 원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잘 키웠으면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몫은 다 했다, 내 존재의 의미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들도 다 자녀를 잘 키우니까, 대부분. 이제 안 그런 동물들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 포유류 정도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녀를 잘 키우죠. 정성껏 포유류는 그게 더 심하죠. 굉장히 애착이 더 강하고, 이제 파충류라든지 이 조류 쪽은 조금씩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어떤 파충류는 굉장히 자녀를 생각하는 파충류도 조금 있고, 또 새들 중에 보면 어떤 새는 알만 낳고 그냥 끝나는 새도 있지만, 알을 그냥 품기 전부터 해서 아주 소중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동물, 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키우고 자기 후손을 보는 것, 자녀는 뭡니까? DNA잖아요. 자기의 DNA를 후대에 남기는 거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인간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
이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귀하게 인식하고 그 나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동물들하고 다르다는 부분, 다른 것이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간하고 본능적으로는 똑같아요. 다 먹고 마시고 또 보호하고 사냥하고 또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도 하고, 이런 모든 거 인간과 동물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하고 동물은 똑같은 거 뭡니까? 후손을 보고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이런 것도 동물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존재, 자신의 삶의 의미, 삶의 의미와 목적,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게 바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이 자녀 얘기를 왜 하냐면 절대로 자녀를 함부로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대다수 우리 한국인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나는 그냥 자식 잘 키우는 것으로 그냥 끝나, 그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이거 중요하긴 한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 대해서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존재의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녀가 다 크고 나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죠. 그렇게 되겠죠? 또 자녀가 적절하게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더 이상 관심 안 갖기를 바라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자식 하나만 바라고 자식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최고 의미와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간혹 손자를 봐주세요 그러면 또 일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50살이면 내가 50이면 자녀들 다 크는데 앞으로 남은 50년은 어떻게 자녀와 유대를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자기들도 또 가정을 꾸려야지, 또 자식을 낳아야지, 직장 생활해야지, 부모와 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이라도 많다면 계속 와서 이제 접근을 하겠지만, 부모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짐이 되는 것이죠. 냉정한 현실이죠.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분명히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이고 나 자신의 존재와 나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가꾸는 건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저도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 키우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존재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동물하고 인간이 구분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사피엔스라는 말이 C인지 S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피엔스라는 말은 생각한다라는 뜻이야. 생각한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부분은 뭘 생각합니까? 자신의 존재 의미, 목적과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 후손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이며, 또 어떻게 남들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이며, 또 내가 한번 살다 감으로써 이 땅에 뭐라도 내가 살았던 아름다운 향기와 발자취가 남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우리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우리가 기대도 할 수 있고 그 기대한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기대하면서 성취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좀 더 나은 것을 자꾸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몰입해버리면, 이쪽에만 전체라고 생각하고 나면
나중에 자녀가 크고 또 자녀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자기의 존재 의미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사피엔스로서 호모 사피엔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먹고 입고 살고 생존하는 거 이것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내 이세를 남기는 것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존재,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삶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참된 인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자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많죠. 자기 몸 하나, 자기 먹고 사는 거 하나에만 그냥 몰두해서 사는 진정한 이기주의자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참된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인류라고 하는 과제, 우리 인류는 뭡니까? 지구를 책임지는 우리 주체이죠. 우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주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인류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저 내 먹고 내가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바로 동물적인 본능 안에서 이기주의적 욕구밖에 안 되는 그냥 동물적인 본능 이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요. 물론 동물 중에서도 그런 걸 넘어서는 동물들이 있죠. 동물들도 이타적인 행동이 많이 보여집니다. 코끼리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동료가 죽으면 코끼리 무리가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원숭이나 이런 영장류에 보면 동료가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러면 막 그 위로하고 막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숭고한 거는 숭고한 점으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함께 인류 공동체 이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와 목적은 더 깊고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조금 더 약간 지금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뭐냐? 자, 첫째는 동물적인 내 몸. 이거 당연히 들어가죠. 동물적인 내 몸. 그 내 자식, 가족. 당연히 이거 사랑하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나의 삶 이런 것도 사랑해야 되죠. 그 주변 여건도 관심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나의 삶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걸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관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분은 그냥 참 존재 의미가 많이 축소가 되겠죠. 삶의 의미가 많이 자기 오로지 동물적인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여정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나의 그 발걸음을 또 소중하게 보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좀 그 의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많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 이는 자기가 살아온 발걸음을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둘 줄 알거든요.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살아온 발걸음의 의미를 잘 못 둡니다. 그냥 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도 그 여건들 물론 나쁘고 내가 힘들고 또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살았어도 그러면서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잘 견뎠기 때문에 내가 참 대견합니다.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많이 성숙해서 그래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는 그냥 정말 내 삶 지겨워, 힘들어, 아니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여정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라는 건 뭡니까? 역사관이나 역사학자는 뭡니까? 지나갔던 일, 팩트에 대해서 내 삶의 여정 하나의 팩트죠? 팩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도 해보는 거, 이런 게 역사관이고 역사학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E.H. 카, E.H. 카는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죠. 그 강연인데 What is history?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과거라는 말은 지나간 일에 대한 팩트죠. 그리고 현재라는 건 현재 내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대화하는 것이 역사라 그랬습니다. 대화가 뭡니까? 바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대화죠.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나왔던 일에 대한 그 팩트, 그 과거의 여정을 나의 모습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의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학자가 어떤 팩트를 가지고 그 시대에 그 합당한 어떤 의미로 다시 해석하는 게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역사학자가 못 되죠. 왜냐하면 이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역사학자가 될 수 없죠. 꼭 역사학자뿐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나는 고생했어. 나는 정말 그 어린 시절 힘들었어.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 여건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일어섰어. 그 여건이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여정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 가지 더 많이 있겠죠? 또 뭐가 있느냐? 나의 현재라는 나의 시간, 또 미래 나의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는 심지어는 내가 떠난 후라도 내 존재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하고, 내가 떠난 후에 그 세상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세상과 연관되기를 원하는 자. 보통은 나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떠난 후의 세상, 최소한도 내가 떠난 후에 나의 가족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의 자녀들이 또다시 이렇게 나처럼 또 나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자녀를 더 잘 양육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또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싹이 나고 자라서 뭔가 그것이 이 땅에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으면 원한다. 이렇게 떠난 후의 세상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물적인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나만 사랑하는 거죠. 동물들이 먹고 마시고 공격하고 먹을 거 빼앗고 또 먹을 거 갖고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만 머무르는 자는 동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인류의 구성원으로서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는 여기에 있는 이런 중요한 나의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주변 여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껏 살아온 여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현재 나의 시간, 미래 나의 시간, 혹은 내가 떠난 후에 이 세상도 나와 연관이 있어서 내가 그 시간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 이런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시작은 제가 생각에 모든 생명체 중에 제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칸가루라든지 이런 것이 유대류, 아주 새끼로 나왔는데도 이제 어미 뱃속에 있는
그런 우리 캥거루 같은 건 더 미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은 태어나가지고는 정말 몇 년 동안은 부모가 없으면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 제일 미약한 모든 동물 중에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순간부터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미숙으로 시작해요. 미숙. 인간의 삶은 미숙아로 시작합니다. 우리 애기 머리 이렇게 보면 머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사람의 두뇌는 적어도 12세 이상 가야 12살, 14살 정도까지 가야 다 두뇌가 성장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두뇌의 위에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덧붙여지게 되는데 그 과정, 어린아이에서 한 12세, 14세까지 과정이 창의적으로 좋은, 나중에 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미래지향적 양육을 잘 받을 때 이 아이의 추가로 성숙하는 두뇌가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미숙아로 시작하면서 인생은 점점 더 덧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동물들, 우리 코브라, 제가 이 코브라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알에서 깨어났어요. 이제 막 깨어났어요.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알에서 금방 깨어났지만 독이 있고 최소한 자기에게 맞는 사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에서 깨어나도 우리 포유류처럼 새처럼 먹이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운이 나쁘면 위에서 새라든지 이런 거한테 먹힘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코브라 정도 되면 이건 깨어나는 순간부터 소종의 사냥을 할 수 있게 돼요. 완성돼서 태어납니다. 다른 존재들은 대부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저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육을 잘 받으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점점 이제 변하게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철이 없죠. 저는 더 철이 없었고 또 어렸을 때는 적절하게 철이 없는 게 맞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또 철이 들어서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이제 부모가 이제 도와주니까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 서서히 삶을 이제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슬픔도 겪게 되고 또 시련도 당하게 되고 또 좌절도 겪게 되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점점 겪으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삶에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기쁨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슬픔과 고통 또 어려운 일들이 주로 더 많다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슬픔과 고통,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면서 이제 살아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되고 또 삶에서 잘 일어서야 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제 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도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춘의 시대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청춘까지는 그냥 큰 고통이나 큰 고민 같은 거는 많이 없죠. 청춘까지만 해도 이제 요 전까지 청춘이죠. 청춘까지만 해도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이때는 큰 그런 고통 같은 걸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런 거를 계속 번갈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청춘은 좋으나 평생을 청춘처럼 살 수는 없죠. 청춘은 뭡니까? 그냥 천진난만하고 늘 희망이 많은 게 청춘이잖아요. 희망이 많고 늘 이제 그냥 즐겁고 그냥 신기한 것만 많은 게 청춘이잖아요.
그렇지만 청춘이 지나면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청춘처럼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늘 청춘처럼 어린아이만 청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도 청춘처럼 살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기주의 동물적인 본능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이제 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까 얘기한 자신을 사랑하는 얘기를 쭉 했죠.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청춘처럼 살 수 있다. 청춘은 뭡니까? 그냥 희망이 많고 화기애애하고 발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막 느끼다 보면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늙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록 이렇게 나이가 들다 하더라도 자신을 아까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평생 능히 청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자, 이게 청춘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고요. 가장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 자, 여러분 언제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해야 될까요? 뭐 평생 사랑해야 되죠. 근데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될 때는 고통에 있을 때죠. 넘어질 때겠죠. 실패할 때겠죠. 바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나 자신을 그래서 가장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게 우리 기대하는 이들에게 대한 그 전체 강좌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힘들 때일수록 나를 제일 사랑해야 돼. 당연한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자기 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과 자신의 현재, 과거, 미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 현재 고통이나 또 실패나 좌절의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학교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저는 그 학생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게 톨스토이의,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했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중에 그 톨스토이의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이렇게. 당신의 삶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어렵고 힘든 때도 당신의 삶을 사랑해라. 이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deserved suffering, undeserved 그 deserve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상을 받았다 그러면 deserved,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할 때 deserved라고 얘기하죠.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근거가 없는, 특별히 얘기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suffering, 고통이 오는 그런 일이 많죠. 고통 중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고통이 오는 거는 덜 힘들죠. 근데 정말로 나와 무관한 이상한 일이 나에게 오거나 정말 내가 정말 불운하게 어떤 일을 만나서 이게 undeserved suffering입니다. 이런 정말 예기치 못한 불운을 맞이했을 때 이때조차도 love your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가 가장 힘든 고통의 때죠. 우리가 선생님한테 맞아도 요즘 안 맞지만 옛날에 맞으면
내가 잘못하다가 혼나는 수도 있고 억울하게 혼날 수도 있잖아요. 이 억울하게 혼나면 막 그때 집에 와서 울고 그러죠. 이런 억울한 고통, 정말 나에게 이상하게 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운명의 장난처럼 나에게 다가온 이런 고통 속에서도 Love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를 톨스토이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가장 내가 어려운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나를 제일로 그때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때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다 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뭐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강좌를 제가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undeserved suffering, 정말 내가 너무 그 이유 없는 고통 혹은 정말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이상한 그 불운을 맞이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그 기대하는 것을 아름답게 성취할 때 그는 귀한 자가 되고 사랑받을 자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이 전체 강좌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제일 나 자신을 토닥여줘야 할 때는 내가 아플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자책감, 자괴감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 너 힘들지? 그러나 너 정말 앞으로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잘했어. 너 뭐 충분히 더 잘할 수도 있었어. 이제부터 하면 돼.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토닥여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런 자는 자기의 미래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기대만 하게 되면 그 존재는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 호프 이런 거는 약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는 기대가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대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나를 위해서 기대할 때에 나는 미래가 열려지고, 나의 미래가 열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시 갖춰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대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려운 좌절의 순간에서 우리가 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전체 강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ndeserved suffering,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아니면 정말로 내가 푸른하게 말려들었던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를 그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기대가 내가 다시 존재하고 활동하고 이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이 강좌에서도 내내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불행을 만나서 많은 걸 잃었다 해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절망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라 하더라, 또 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힘들 때는 항상 나 혼자죠. 이 험난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정말로 몸소리치게 드는 그때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나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쓰러져 있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기대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결과를 이끌어내기 시작하면 다시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여전히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이 강좌에서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